안녕하세요. kit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메하는 약사 언니 홍수연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인천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이고요. 아메이 사업은 경호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주로 하고 일주일에 4번은 병원에서 근무하고요. 나머지 오후 시간과 다른 쉬는 날은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남역에서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고요. 약국을 지금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약국 운영하던 중에 동생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고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함께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 아메이, 우리 집안에 사실 아메이를 들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처음에는 왜 이분이 이걸 들고 왔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되게 우리에게 감사한 분이 저희 남편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지금 산부인과 전문인데요. 강남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 저희 남편을 만난 게 그 우리 맞선 전문 업체, 네. 되게 유명한 업체에서 같이 제가 소개로 만나가지고 맞선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개원의는 아니었었고 그때 저를 만나서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본인이 의사지만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인터넷 쇼핑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쇼핑몰이 취급하는 물건이 뭔가요? 그랬더니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비누도 팔고 샴푸도 팔고 휴지도 팔고 비타민도 팔고 화장품도 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이트를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아서 그냥 뭐 돈만 투자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3번째 만났을 때 저에게 아메이로 이제 오픈을 하시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아메이 수익 구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사업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품이 좋다.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뭐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만큼 쓰고 누군가한테 알리면 연금 같은 소득 300만 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뭐 손해보는 일은 아니고 나쁘지는 않겠네. 그래 우리 남편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처음에 그게 기억나요. 뭐냐면 이제 동생이 처음에 이제 선을 봐서 이제 저희 제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언니 근데 이 사람 다 마음에 드는데 아메이를 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아메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홍 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퇴근하고 나서 술을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래 뭐 여가 시간에 추가 수입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한다는데 뭐 그런 건 괜찮겠다라고. 맞아요. 저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남편이 돈 더 벌어 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은 싫지 않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홍수연 사장님에게 이제 사실은 제일 빨리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억나세요? 네. 우리 어떻게 전달했는지? 초기에 사실은 제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품으로 저한테 이제 전달했던 게 기억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친한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님들이 많아서 저에게 이제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부에 혈관을 맞게 되면서 그 피부 괴사가 일어나게 돼서 한쪽 얼굴이 이렇게 약간 점막처럼 녹아내리고 모공이 좀 커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좋다는 화장품 다 써보고 시술도 받아봤는데 재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권해줬던 크림. 그때는 이름이 크림에렉스. 크림에렉스. 지금은 스프림에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제품을 듣고 이거 우리 언니한테 필요하겠다. 왜냐면 그때 피부가 진짜 사실은 맞아요. 너무 슬픈 피부였어요. 슬픈 피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슬펐어. 낮에 사람을 못 만날 정도였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 두꺼운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뭐 파운데이션 한 3겹 화장을 했는데도 딱 보면 누가 봐도 정말 피부가 안 좋은 걸 다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제품이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건강을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약국이 되게 잘 되는 약국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녁 6시까지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정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떠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목이 쉬고 그리고
밤이 되면 다리가 붓고 그래서 건강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좋다는 거 다 먹어봤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봐서 그냥 나는 건강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야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던 찰나에 이제 동생이 또 권해준 제품들을 먹고 또 건강해지면서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둘 다 처음부터 막 사업을 알아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그냥, 제품 써보고, 이렇게 사실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되고, 환불도 된다니까, 뭐 써서 나쁠 건 없네라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쓰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우리 홍수연 리더님, 저희 언니인 홍수연 리더님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 계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세미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 두 분, 그러니까는 제 동생인 홍기현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재성 저희 제부 사장님하고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꾸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약국이 되게 잘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입에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도 잘 나가는데 왜?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아메이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국은요 되게 편하게 팔아요. 앉아 있으면 다들 와서 사러 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아메이가 잘못됐던 게 그 당시에 저는 이거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지인들에게 뭔가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할 시간도 없고 내 동생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제부에게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상처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 워낙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받은 사람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그때 한번 오고 나서부터 그게 바뀌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듣고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듣지 않아서 사실은 이거 편견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성 리더님 저희 남편이 먼저 사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매일 집에서 조금씩 사부작 이제 아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괜찮네 합리적이네 그 말이 들린 것 같은데 보통은 처음부터 우리가 듣지를 않으니까 맞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편견과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 솔직히 나쁘지 않고 소화기 이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장 구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개원하기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홍수연 리더님이 약국이 잘 되니까 괜찮아 하는 것처럼 나도 교환을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갈 때는 많어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각만큼 내 플랜대로 쭉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내 플랜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내가 뭔가 다른 걸 알아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얘기했었던 아메이가 이거는 생필품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도 생필품 쓰는 소비자인데 뭐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1년만 딱 해볼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생각보다 사람들 알아보고 저랑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늘면서 그냥 즐겁게 여태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이것저것 좋다는 걸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효과를 못 봤는데 뉴트리엔트를 먹고 효과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데 사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뉴트리라이트를 제가 먹게 됐었던 계기가 제 동생인 이제 홍기현 리더님이 항상 건강이 안 좋아서 저희 약국에 와서 약을 이렇게 무더기로 제조를 해가셨어요. 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을 타러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열렸던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항상 붙어서 지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생활을 다 아는 그런 자매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되게 심했잖아요. 사실 비염이 그렇죠.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휴지를 항상 들고 학교를 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맞아. 더 사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고 대학 가서도 그랬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비염이 오래되면 천식이 진행이 된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제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저도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천식이 생겼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제가 천식이 생겼죠 중간에 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중간에 어느 순간 막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너 한번 폐기능 검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보니까 천식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흡입하는 거 쓰고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제품을 처음에 이제 전달을 받았을 때 제가 천식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사실은 이제 뉴트리 제품으로 더블엑스라든지 엘로케어 그런 제품들을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플러스로 뉴트리는 아니지만 공기청정기를 전달을 받았죠. 근데 그 제품들을 전달을 받고 뭐 이게 뭐 몸을 바꿔주겠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저도. 그쵸. 왜냐하면 저한테 이 제품을 전달해준 사람이 저희 남편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고 내가 내과 의사인데 내가 더 잘 알지 하지만 또 이제 또 너무 그러면은 싫어할까봐 그냥 이제 남편의 가족의 길을 화목을 살려주기 위해서 위해서. 가족 화목을 그래서 일단은 주니까 먹겠다라고 하고 먹었는데 희한한 거는 이거를 먹고 처음에는 이제 확 좋아지진 않죠. 약은 아니니까. 근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워낙 비염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인후염이라든지 기관점 이런 게 폐렴 같은 게 잘 와요. 그래서 항생제를 정말 소화제 먹듯이 저는 그렇게 막 먹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약국에 가서 제가 처방을 써가지고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가지고 쟁여놓고 이렇게 막 먹듯이 수시로 아프기 때문에 전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약이 너무 독하니까. 독한 약 좋아했잖아요. 제가 센 약을 그러니까요. 좋아해서 센 약을 좋아해요. 직방인 거 뭐 이런 거. 한 번에 나아야지 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프면은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쵸. 빨리 나가려고. 안타깝죠. 근데 사실 저는 약대를 다닐 때 사실 약대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요. 약의 부작용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작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동생이 너무 약을 세게 먹으니까 늘 걱정되는 마음은 갖고 있었어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내가 젊고 그냥 뭐 먹고 나서 큰 문제 없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 둘 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이라서 그런 게 있는데 전문직은 다른 사람은 되게 좋게 보지만 시간 단위당 어떻게 보면은 버는 돈은 많지만 쉬면은 되게 지탄을 받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일 때는 그냥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 직장 내에서는 내가 이만큼의 페이를 받는 그런 그 전문인인데 만약에 자기가 아파서 쉰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용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니까 약을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먹고 나서 제가 집에다가 쌓아놓은 약을 안 먹는 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흡입기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더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병으로만 고칠 수 없는 그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이 학교에서는 교과서적으로 조금 배우긴 했지만 그때는 그 부분을 넘기고 나는 치료하는 쪽을 사실은 주라고 생각했는데 치료가 아니고 예방하는 쪽을 하는 거가 내가 사실은 남의 사업을 떠나서 의사로서도 나한테 되게 조금 사명감이 든다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리를 저는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언니 홍수연 리더님은 뉴트리도 뉴트리지만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약사다 보니까 뉴트리를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근데 사실 그것도 뉴트리도 좋아하죠. 왜냐면 저도 제가 여러 가지 증상들 저도 눈 떨리고 다리 쥐나고 역류성 식도염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정말 없는 병이 없을 정도로 잔병이 되게 많았는데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뉴트리를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티스트리가 저에게 드라마틱했고 또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게 제가 눈이 떨려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눈 떨림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눈이 떨린다고 해서 막 눈을 바르르 떨고 다니진 않잖아요. 나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리는 뭐가 다르냐면 피부가 바뀌면 맞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맞아 아티스트 참 좋아. 맞아.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얼굴에 뭐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까 뭘 한 것 같다는 거였어. 내가 진짜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피부과를 안 가본 지가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더 젊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리를 잘 먹고 있으니까 항산화 비타민을 통해서 노화 방지도 되고 있지만 저는 전 제품 아티스트를 브랜드 체인지한 게 되게 저에게는 정말 얼굴을 바꿨다? 그렇죠, 맞아. 나는 진짜 피부 성형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티스트리로 이제 제품 한두 개 쓰지 않고 사실 제가 처음에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빠르게 했었던 게 지금 제가 그래도 어디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얼굴이 된 거에 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품에 대한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아메이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실 제품 만족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제품이 좋으니까 사실 제품이 좋으니까 사업도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일단 기본이 가장 그게 아메이는 제품이 좋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역이라는 곳이 저희 약국 보면 저희 약국 주변에서 약국이 3개인가 4개인가가 다 망해서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약국만 잘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약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밴드 하나도 정말 저는 되게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국에서 파는 건 제품이 좋아야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뉴트리라이트랑 아티스트를 쓰고 나니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이 좋다면 이건 당연히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메이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아메이 하면 이제 사업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약국이 현재는 돈이 잘 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같은 어린 시절, 노후 생활이란다.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이제 저희 부모님이 원래 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업에서 잘 나갈 때는 진짜 여유로웠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전문직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은 언젠가 잘릴 수 있고 잘리고 나면 그 이후에 노후가 힘드니까 안 된다. 그리고 사업도 망할 수 있어서 안 된다. 무조건 전문직을 해라. 라고 저희에게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래 우리 부모님처럼 중간에 망하지 않으려면 나도 계속해서 수입원이 나오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동네 보면 할머니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약국에는. 그래서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약국하면 가난하게는 안 살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AI라던가 로봇이라던가 법인 약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했던 플랜은 없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원장님이요. 치과 원장님 한 분, 소아과 원장님 한 분이 이번에 너무 안 돼갖고 병원에 다 드세요. 많아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집에 있잖아요. 안 아파요. 그 소아과가 맞아요. 없어요. 이번에 감기철인데 없어요. 감기 환자가 없어요. 없어요. 수족구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치과 같은 경우도 치과에 오는 환자가 확실히 불안하니까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질병 말고는 사실 병원이나 약국은 타격이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국도 병원이 줄면 줄어요. 저희는 또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성형을 하셨거든요. 관광객이 없으니까 약국도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5년 전에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아메이를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제가 준비했던 아메이가 지금은 저에게 약간 이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있고 또 이제 내 나중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해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아까 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전문직을 강조하셨던 게 되게 불안정한 그런 노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없애주고 싶어서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딸만 셋인 집안인데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잖아요. 내가 시집갈 돈은 못 만들어줘도 이제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다고 하면은 그 교육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주겠다. 그래서 전문직이 되라라고 해서 전문직이 됐는데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전문직 가라고 해서 사실 다 가는 것도 그쵸.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직종을 사실은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맞아요. 저는 아빠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나도 전문직을 가고 싶었고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긴 해야겠구나 안정적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욕심이라는 게 참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벌기는 싫다. 돈을 벌더라도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의사라는 일이 사실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돈도 벌지만 누군가한테 인정도 받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일.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돈을 버니까 되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는 조금 뭐랄까 그런 제가 현실이 좀 다르다는 생각에 막상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그런 괴리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은 뭔가 내가 조금 교과서적이나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의사가 되기가 생각보다 내 의지만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고민이 사실은 있었을 때 그 고민 속에서 저한테는 또 아메이가 하나의 대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직이지만은 내 전문직으로 뭔가 내가 좀 나의 정신적인 만족을 조금 하면서 그 일을 하고 플러스로 조금 더 정말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안정적인 수입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라면은 이거 심지어 돈도 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희 언니 홍수연 리더님이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뭔가 알아볼 때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안 건너. 건너보고도 안 건너는 사실 맞아. 제가 리스크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을 했는데 전문직을 가진 나도 내 일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 일을 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서 되게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이 너무 좋아졌고요.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가 좋아졌고 그러고 성격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정서적으로는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됐던 이유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내 노후가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잘 벌지만 20년 뒤에 내가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젊은 약사들과 아니면 대기업들과 아니면 AI와 이런 불안함을 생각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60세부터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늘 불안함이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쫓기듯이 생활을 하면서 물론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뭐 여행도 하고 바람도 쐬고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를 여가를 즐긴다고 그랬지만 진짜 여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뱉어내듯이 정말 스트레스를 뱉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이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나서부터는 불안함이 없으니까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해졌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좀 너그러움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착해졌어요. 착해졌고 네.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이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벌어도 우리 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그 연금 같은 인세 같은 소득이 나오거나 맞아. 부모님이 물려주는 돈이 많거나 하면은 참 성격들이 다 좋아요. 여유가 있고 옆에 너그럽고 한데 우리는 내가 지금 돈도 벌지만 나중에 노후를 위한 돈도 써야 되고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 맞아. 돈이 내가 벌어서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 그치.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결국은 이 돈으로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생각에 사실은 이제 계속 추가 수입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 맞아요. 더 일하자 뭐 이런 벌 수 있을 때 벌어놓자. 우리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이 패턴대로 쭉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5년 뒤, 10년 뒤면은 내가 지금 일을 더 줄이고도 잠깐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가족들과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추가 수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주변에서 너그러워지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가장 큰 게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 스타일. 그러니까 삶이 바뀌었다라는 그쵸.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꾸준히 해왔던 뭐 약국과 아메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약국은 상당히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안타깝게도. 제 아는 주변의 분들도 다들 불안해하시고 불안감이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아메이는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싼 거 쓰셨던 분들이요. 이제는 좋은 거 써야지.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 많이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메이가 또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또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반품이라는 기회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되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는 게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든 일들이 사실 되게 불안정해졌는데 아메이 사업 자체는 사실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거나 배운 내용도 되게 많아지면서 맞아요. 오히려 비대면 사회에서 오히려 더 손쉽게 내가 추가 수입,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추가 수입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조금 압박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상황이 안 좋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거나 사실 홍소연 리더님도 약국에서 환자를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사람을 만나니까 더 약간 불안감이 있는데 오히려 아메이로 온라인으로 누군가한테 이제 제품 교육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좀 안전하다, 편하다, 맞아요. 쉽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요. 그 맞아, 맞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같이 거기서 상담도 맞아요. 하고 저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품 설명도 해주고 건강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오히려 예전에는 부업 때문에 뭔가 알아보러 나오시거나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듣고 내용 들으시고 그쵸. 유튜브 보시고 이런 게 많으니까 오히려 어려울 줄 알았던 사업이 오히려 더 쉬워졌다 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맞아요. 그런데 워낙에 아메리가 또 건강이랑 관련이 그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래 제품도 좋아 뭐 사업 좋은지는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 이게요. 맞아.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잘 팔아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 그쵸. 이 편견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메이가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제품, 건강하고 내 피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그냥 혼자서 브랜드 체인지해서 일단 나 혼자 건강해져 보고 그러다가 내 주변에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2명에서 3명 정도 전달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건강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 사실은 그게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거나 내가 뭐 그 뭔가 팔러 다녀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게 저도 파는 일이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파는 거에 소질이 하나도 없기 하죠. 때문에 못해요. 안 하기보단 못하죠, 사실은. 근데 그 이 일 자체는 저도 처음에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게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그 애용자 클럽을 만든다라는 게, 나도 소비자인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면은 누구나 이 광고 유통 시장에 같이 대기업처럼 뛰어들 수 있는 이 발판을 아메이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뭐, 대기업이라서 아니면 누구는 뭐 인플루언서라서 아니면 누구는 뭐 파워블로거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품 좋은 거 소개시켜주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교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니까 뭐 서로 손해 보는 일 없고 좋으면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나도 정보는 전달할 수 있으니까 또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여기서 다 가르쳐 준다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생필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맞아요. 저 다른 뭐 주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이 되려고 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쓰는 생필품이 어떻게 좋은지, 어떤 영양소가 좋은지 그거를 배우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사실은 믿고 쓸만한 제품이 너무 맞아.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요, 조금씩 어떤 제품인지 정도는 공부하면서 쓰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별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제품 써서 내가 건강해지고 진짜 제품 좋은지 한번 공부해보고, 그래서 진짜 좋으면 나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사람 한 2명에서 3명 정도, 누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 2-3명은 갖고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진심, 그 진심이 사실은 전달되면서 아메이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일단은 제품 진짜 좋은지 한번 써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좋아요. 그럼 나만 써도 되고, 너무 좋으면 주변에 같이 쓰는 사람 2명에서 3명 정도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함께 또 공부하면 그게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니까 맞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최소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도 있고. 그래서 전달을 해볼 수가 있는 일인 것 같고, 누군가는 생필품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그게 뭐 대기업일 수도 있지만, 뭐,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이게 작게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그냥 큰 돈도 들이지 않고. 처음에 그냥 생필품 바꿔 쓰는 별거 아닌 일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2-3년 뒤에 시간적인 자유랑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참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메이를 하세요 얘기 아니고요. 알아보세요. 진짜 알아보시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게다가 이게 수입의 역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항상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네, 동생이 먼저 시작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사실은 그쵸. 이게 아메이 사업에 참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한테도 아메이를 전달해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저희 남편한테도. 그쵸. 그분은 그냥 소비자. 맞아요. 근데 저희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쵸.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큰 그룹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인데 세상에 그렇게 정직한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 정말 뭐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리스크가 있으면 솔직히 망설일 것 같아요. 뭐 돈이 들거나 내가 뭔가 조금 손해보는 게 있거나 근데 알아보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망설일 이유도 없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홍경 리더님은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이루고 싶으시나요? 꿈은 처음에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을 할 때는 사실은 적성보다는 돈을 생각하고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성인이 되고 나면은 다른 꿈보다는 그래도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일을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 직장이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오면서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수입원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었을 때 한 가지가 조금 힘들 때 요거를 좀 쉬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메이가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착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여유가 있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물론 뭐 먹을 걸 사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처럼 이런 생활을 할수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보람이 제가 찾던 정신적인 가치도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 나도 또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런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꿈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데 처음에는 저의 꿈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 삶이 아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듯이 많은 사람들의 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싶다라는 그런 그쵸. 꿈이 좀 생기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행복의 기준은 사실은 경제적인 안정을 많이 강조를 받았고, 그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행복의 기준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과의 그런 뭐 화목한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 친구가 많은 삶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이 있고, 만약에 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삶이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알아만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